한 시즌에서 무려 호고도기, 야쿠자 긴토끼, 무당도기 등 수많은 부캐로 변신하며 화려한 액션을 선보인 김도기, 아니 배우 이재훈. 님 여사는 이걸로 잡수. 에이, 그럼 고생들 해요. 저 안 늦었는데 교육이요. 그런데 그의 데뷔작은 바로 2006년 제작된 양경모 감독의 퀴어 단편 영화로 데뷔한 이재훈 배우는 바로 이 키스씬 현장에서 그의 운명을 뒤바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재훈 배우의 원래 꿈은 비디오 가게 사장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보는 것이 그 어느 순간보다 가장 기쁘고 행복했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비디오 가게 사장이면 내 마음대로 빌려서 집에서 틀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영화 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 비디오를 빌려 하루 종일 영화를 보곤 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성격이었던 재훈은 어느 날 내면에 숨기고 있던 불꽃 같은 끼를 폭발시켜버립니다. 바로 초등학교 장기자랑에서 댄스로 무대를 뒤집어 놓았던 것이었죠. 하얗고 과묵했던 재훈이 무대를 씹어먹는 모습을 본 여학생들은 그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때 재훈은 나 무대 체질인가? 그럼 영화랑 관련된 일 중에 배우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처음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한 어떤 감정들이 많이 휘몰아치더라고요. 그런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어떤 세상에 사람들의 모습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그리는 세상에 배우로서 뭔가 동참하고 싶다. 재훈의 부모님은 쌀집과 조그만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때는 1997년 공식적으로 나라가 부도가 났음을 밝혔던 IMF 사태.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재훈의 아버지는 망해버린 식당 문을 닫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러 가셔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진지하게 진로 고민을 하게 된 재훈은 망설이다 부모님께 연기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IMF 이후 경제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체감했던 부모님은 재훈을 뜯어말렸습니다. 재훈아, 우리 집안에 가수며 탤런트며 한 사람도 난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배우를 하니? 영화 배우는 백도 있어야 되고 널 뽑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겠다고 나섰다 그지 깡통 차는 사람들 여러 봤어. 안 된다, 안 돼. 힘들게 일하시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는 부모님이 반대해 재훈은 그만 꿈을 접기로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 생명공학 정보과에 진학하게 되죠. 지옥 같은 입시가 끝나고 부푼 마음으로 입학한 대학. 새내기가 되어 첫 수업을 듣게 된 재훈은 절망합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생명공학과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정말 단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던 것이었죠.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데다 학과 졸업 후 좋은 학점을 받아 취업하는 것이 마치 틀에 박힌 듯 정해진 운명인 것처럼 갑갑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재훈은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나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내려놓았지만 마음 한켠 꺼지지 않았던 배우에 대한 꿈. 재훈은 그 꿈을 쫓아 한번 도전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대학로의 한 극단에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바닥을 닦고 무대 설치를 돕는 허드렛 일을 하며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극과 기회를 찾아다녔죠. 무엇도 확실한 것은 없었던 시작. 재훈은 일단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하자 하는 마음으로 양쪽에 두 다리를 걸쳐두었습니다. 연기에 도전했다가 진짜 그지 깡통 차듯 망했을 때 그래도 돌아갈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맨몸으로 부딪힌 재훈에게 어느 날 창작극의 주연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작은 무대였지만 주연으로 극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에 재훈은 나 좀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훈은 하루 만에 하차를 당합니다. 연기를 너무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차를 당한 재훈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 삶의 모든 것을 연기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재훈은 고려대를 자퇴하고 다시 입시 준비를 하기로 합니다. 연기와 관련된 학교에 가면 그곳에서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실력을 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25세 나이에 한예종의 신입생으로 입학한 재훈. 08학번 신입생 중 재훈은 최연장자였고 군대를 다녀온 동기보다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훈과 달리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생명공학과 루트를 밟아온 친구들은 군 제대 후 벌써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연기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자신의 상황. 어느새 재훈은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허황된 꿈을 꾸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 나 혼자만 이 사회에서 동떨어진 채 낙오되고 있는 건가? 하는 고립감에 자신감을 점점 잃어갔어요. 한예종 입학 후 수많은 단편 영화에 출연했지만 재훈을 알아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그 주연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무대 인사를 하고 주연 배우들이 나가잖아요. 따라갔어요. 재호는 그녀를 볼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새로 개봉하는 영화의 홍보를 위해 무대 인사를 돈다는 소식을 들은 재호는 그녀가 무대 인사를 하는 모든 극장을 따라다녔습니다. 드디어 그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주연 배우들이 무대 인사 후 퇴장할 때 같이 따라 나간 재훈. 경호원들의 눈치가 보였기에 따라 나가지 않은 척 뒤를 돌아본 바로 그 순간 눈앞에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재훈 앞에 서 있었던 그녀는 바로 배우 전지현. 그래, 언젠가 나도 전지현 선배님처럼 연기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전지현 선배님 제가 너무 팬이었거든요. 실제로 봐서 너무 좋았고 하며 여신 전지현의 기운에 힘입은 재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꾸준히 단역과 조연, 단편 영화에 출연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찾아다녔죠. 밤이 늦어서야 집에 돌아온 어느 날 열심을 다하는 재혼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아버지는 배우를 꿈꾸는 아들을 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과 진심 어린 응원에 재호는 더욱 마음을 다잡았어요. 군대에 가기 전 1년 동안 정말 목숨을 다해서 연기에 자신을 불태우기로 결심했죠. 불꽃 열정 재훈의 이글이글 아우라가 저 멀리서도 보였던 걸까요? 재훈은 한예종 1학년을 마치기 전 매니지먼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데뷔작 진실 리트머스의 주연을 맡게 되죠. 섭외된 배우들이 아닌 실제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동성 커플의 키스신 장면을 촬영한 재훈. 와우! 사람들의 생생한 반응 그 자체를 담고자 한 사회 실험격의 이 영화 현장에서 재호는 평생의 은인을 만납니다. 바로 영화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이었죠. 상황과 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몰입하는 이재훈 배우를 본 윤성현 감독은 자신의 차기작 파수꾼의 주연으로 그를 캐스팅했어요. 신인으로 주연 배우진을 꾸리겠다는 당초 계획에 맞춰 첫 대본 리딩 현장에는 아직 신인 티가 역력한 배우들이 긴장감을 안고 모여 있었죠. 드디어 재훈이 첫 대사를 읽는 순간 파수꾼에 함께하게 된 박정민 배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 리딩 할 때까지 재훈이 형 어떡하지? 이랬었어요. 촬영 며칠 전까지 저 형 어떡하냐. 재훈 배우의 연기가 또 하차인가요? 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었죠. 윤성현 감독은 이재훈 배우와 영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고립되어야 하고 외로워야 하는 극중인물 기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연애 금지, 가족들과 소통 금지, 친구들에게 응원받기 금지 등 타인에게서 받는 사랑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는 생활을 요구했죠.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첫 촬영날. 이사 안 풀어? 이사 안 풀어? 안 그래. 풀라고 씨. 박정민 배우는 역할에 몰입한 이재훈 배우의 연기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완전 환골탈태가 돼가지고 갑자기 머리끄댕이 잡고 그러니까 막 때리고 그러니까 진짜 울었어요. PTSD 와가지고 진짜 눈물 나왔어요. 그리고 재훈이 압도한 사람은 정민뿐만이 아니었죠. 관객들과 영화계를 모두 압도해버린 재훈 배우는 그해 주요 나무 신인상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심지어 차기작 고지전까지 성공시키며 파수꾼의 이재훈과 고지전의 이재훈이 신인상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충무로의 확실한 기대주가 된 재훈 배우는 이후 오디션 없이 처음으로 영화 건축학개론에 캐스팅됩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아픔을 겪어본 수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심금을 울리며 납득이 되는 연기를 펼치죠. 막 비벼. 존나 비벼. 위험을 감수한 도전과 오랜 인내의 시간을 버틴 재훈 배우는 그렇게 성공의 달콤함을 맛본 후 망합니다. 건축학개론 이후에 출연했던 영화 점쟁이들, 분노의 윤리학 이런 영화가 있었나? 이 흥행에 참패했고 파바로티는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겼어요. 실패의 씁쓸함에 잠시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재훈 배우는 29살의 나이에 의경으로 입대합니다. 그리고 녹색 어머니회에서 마이클 잭슨이 되어 어머님들의 심장에 총알을 쐈죠. 제대 후 비밀의 문으로 복귀한 재훈 배우는 차기작으로 또 한 번 운명의 작품을 만납니다. 바로 형사님 나예요, 박해요. 범행 시간이 모두 앞당겨지고 범행 장소가 변했다. 한국 장르물 드라마의 새로운 역사를 쓴 시그널. 두 번째 시그널 촬영도 얼마 전에 다 마쳤다고 했는데 시그널이 대박을 터뜨린 이후 이재훈 배우는 바로 다음 스케줄을 위해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민 캠프에서 땅을 파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봉사활동을 하죠.
드라마 하나 대박 터졌으면 바로 CF 촬영 줄줄이 이어갈 법도 한데 킹도기 아니 킹재훈 이렇게까지 완벽하면 어쩌자는 거임. 그런데 최근 이재훈 배우가 사망 동의서에 사인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허혈성 대장염 수술을 받으셨는데 너무나 교통사고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수술 받기 직전에 이제 그 사망 동의서에 이렇게 사인을 해야 했는데 그 순간 제 삶이 주마등처럼 딱 스쳐가더라고요. 영화 촬영 중 갑자기 장이 꼬이면서 괴사에 썩어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재훈은 갑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가 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 더 막 살걸.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하고 살걸. 나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던 순간 수술을 잘 마치고 깨어났다는 재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재훈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을 해버리기로 합니다. 뭔데? 그게 뭔데? 연애? 결혼? 슈퍼카 100대 사기? 죽을 고비를 넘긴 재훈이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사라져가는 한국의 독립영화관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 개설하기. 아, 맞다. 이 남자 완벽한 남자였지? 아, 채널 재훈 시네를 개설해 지역의 독립영화관들을 알리며 보고 싶은 영화들을 실컷 보고 있는 이재훈 배우는 최근 모범택시3로 생애 2번째 대상을 받으며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갱신해가고 있습니다. 1월 14일 업로드된 매거진 인터뷰에서 재훈 배우는 좌우명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저의 좌우명은요. 한 가지는 약속을 지키자. 두 번째는 어떤 사소한 것이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한다. 아, 노잼인간. 얼굴이 유잼이라 계속 보게 되네. 이 정답만 말하는 남자 같으니. 뭔가 재훈 배우님 조사하면서 전지현 배우님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닮아가신 건가? 우리 인생에서 답은 늘 간단하죠. 살 어떻게 빼나요?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됩니다. 배우로 어떻게 성공하나요? 매일 운동하고 될 때까지 오디션 보고 최선을 다해 연기하면 됩니다. 답은 쉬워요. 근데 그걸 해내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막상 실천하기엔 어려운 것들을 이재훈 배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내온 사람이 더라고요. 그것도 꾸준하게. 스스로 노잼인간이라고 하시던데 이분 노잼 맞음. 근데 그 노잼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기에 지금의 대유잼 스타 이재훈이 있는 것이 아닐까. 솔직히 재훈 배우님처럼 매일 운동하고 매일 사과 먹고 매일 죽도록 일하는 건 못할 것 같은데 어우 나 그러다 또 번아웃 와. 하지만 적어도 멈추지 말아야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김도기 아니 이재훈 배우님처럼 우리 꾸준히 해내봐야 뭐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지만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와 운이 찾아온다는 말을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로 만들어보자고요. 화이팅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럼 저는 두 번째 시그널 얼른 내놓으라고 TVN에 댓글 달러 이만 총총.